윤경숙은 아들이 꺼낸 말 한마디에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놓칠 뻔했다. 30해가 지나도록 연애 한 번 하지 않던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했다. 결혼. 그것도 갑작스럽게. 소파 너머로 앉아있던 아들의 눈빛은 단단했고 웃음기 하나 없는 목소리였다. 그가 무슨 장난을 하는 것도 충동적인 감정에 휘말린 것도 아니라는 건 한눈에 느껴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질문에 아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카페에서 일한다고. 작고 오래된 동네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윤경숙의 가슴에서 뭔가가 딱 하고 부러졌다. 십수년을 공들여 키운 아들이 선택한 상대가 고작 그런 사람이라니. 지금껏 유학까지 보내고 재단 일도 물려줄 준비를 해오던 그 시간들이 모래 위 성처럼 허물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침착한 척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들끓고 있었다. 아들 민준은 자주 웃지 않는 성격이었다. 그런 민준이 말끝마다 그 사람은 따뜻하다고 표현할 정도라면 분명 뭔가에 푹 빠져 있는 게 분명했다. 그 여자가 너한테 뭘 해줬는데 그렇게까지 말하니.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민준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웃기만 했다. 말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경숙의 머릿속은 점점 시끄러워졌다. 그 여자는 왜 평범한 게 아니라 하필이면 가난한 배경이어야 했을까?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윤경숙은 타인의 감정을 쉽게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건 수십 년을 경영자로 살아오면서 쌓아온 본능에 가까웠다. 혹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스치자마자 마음이 굳어졌다. 민준이 착하고 어리숙한 구석이 있는 건 알고 있었다. 자신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지도 않고 늘 상대를 배려하는 성격. 그런 민준이 여자의 겉모습만 보고 휘둘렸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경숙은 조용히 차를 내려놓고 일어났다. 그 아이 정식으로 한번 보자. 그러자 민준은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그럴 줄 알았어라고 말하고 있는 듯했다. 너무 빠르지 않니? 아직 엄마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잖아.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 너를 위해서. 그 말에 민준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숙은 아들이 반박하지 않는 것을 고맙게 여기면서도 어딘가 불편한 미묘함이 남아있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이 사랑은 멈춰야 한다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지만 그 결심은 곧 무너질 운명이었다. 다음 장에서는 그녀가 비밀스럽게 준비하는 시험의 계획이 드러납니다. 윤경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 머리맡에 두었던 스탠드 불빛은 새벽 3시가 넘도록 꺼지지 않았다.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 사람은 따뜻해요. 민주는 분명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따뜻하다는 말 한마디로 그 여자의 진심을 믿어도 되는 걸까? 그녀는 곧장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비서를 불러 세부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신상, 가족관계, 거주지, 직업, 학력, 심지어 카페 CCTV까지 요청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죠? 강은하요. 비서는 알아듣기 쉬운 메모를 손에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경숙은 끝맺음을 분명히 했다. 하루 안에 다 알아와요. 깨끗하게. 그녀가 원하는 건 확신이었다. 단순히 이 연애를 반대하기 위한 핑계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정말 그 여자가 순수하게 아들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다는 것을 윤경숙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보고서는 칼같이 도착했다. A사 3장으로 정리된 강은하의 정보는 예상보다 단출했다. 지방대 중퇴, 어머니 병환으로 학업 중단 후 생계형 알바 시작. 현재는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에서 거주하며 소형 카페에서 오전 시프트 담당. 특이사항 휴대폰 요금, 공과금 연체 이력 다수. 신용등급 하위 10%. 부양가족 어머니 1명. 병원 진단서 첨부. 윤경숙은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숨을 고르듯 손끝을 멈췄다. 이 아이 참 안타깝네. 그녀는 잠시 감정에 흔들리는 듯했지만
곧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안타깝다고 해서 며느리가 될 수는 없는 법이었다. 그 순간 고개를 드는 듯한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는 언제부터 저런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걸까? 그리고 왜 그토록 담담하게 어머니에게 말했을까? 혹시 이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던 걸까? 하지만 난 예상 못했지. 경숙은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이며 일어섰다. 어쩌면 민준이 느꼈다는 따뜻함이란 게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말로 들을 게 아니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윤경숙이 살아남은 방식은 하나였다. 말보다 행동, 인상보다 본질. 그녀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결국 다음 날 새벽, 윤경숙은 작은 캐리어 하나를 꺼내 옷장 깊숙한 곳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지방 출장 때 입던 누런 바람막이, 헐렁한 추리닝, 그리고 구두 대신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거울을 본 그녀는 한참을 서 있었다. 정말 내가 이 짓까지 해야 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 아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면 그녀는 더 이상 회장도 어머니도 아닌 그저 물 한 잔 부탁할 수밖에 없는 이름 없는 행인이 되어야 했다. 그렇게 윤경숙은 직접 나설 준비를 마쳤다. 이번에는 회장실도 자료도 비서도 없다. 그녀 혼자만의 감으로, 감정으로 판단해야 했다. 햇볕이 유난히 따갑던 오전, 윤경숙은 낡은 바람막이 안에 얼굴을 파묻은 채 서울 외곽의 오래된 골목길을 조심스레 걷고 있었다. 발끝은 오래된 운동화에 먼지를 뒤집어 썼고 손에는 다 쓴 비닐 우산이 하나 들려 있었다. 카페를 향하는 발걸음은 분명했지만 마음은 조심스러웠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등에선 땀이 흘렀다. 늘 냉방이 잘 되는 사무실과 고급차 안에서만 움직이던 그녀였기에 이런 골목의 더위와 냄새는 낯설었다. 하지만 이 고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다. 한 번만 보면 안다. 사람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경숙은 그걸 믿었다. 낡은 간판에 하얀 분필 글씨로 은하의 오후라고 적힌 작은 카페 앞에 도착한 그녀는 문을 열기 전 거울 없는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폈다. 머리는 일부러 풀어 헤쳤고 안경도 일부러 빗둘게 썼다. 누가 봐도 길에서 온 사람처럼 보이도록. 문을 열자 작은 종이 딸랑 소리를 냈고 차분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안쪽에서 환한 얼굴로 다가온 젊은 여자가 있었다. 그녀였다. 강은하. 경숙은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가장 구석진 자리에 힘겹게 앉았다. 고개는 푹 숙인 채 어깨를 잔뜩 움츠렸다. 은하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덥죠. 맑은 음성이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경숙은 입술을 조금 떨며 입을 열었다. 저기 물 한 잔만 부탁해요. 그 말은 숨을 섞어 내뱉듯 나왔다. 돈도 카드도 없는 행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단순한 부탁이었다. 그 순간 은하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하지만 곧장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는 돌아서 부엌으로 향했다. 경숙은 그 뒷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눈을 크게 떴다. 뭔가 불편해하거나 불쾌해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컵을 꺼냈고 얼음을 가득 넣어 시원한 레몬청 음료를 만들어 가져왔다. 작은 접시엔 갓 구운 스콘이 하나 얹혀 있었다. 이거라도 드셔보세요. 조금 당 떨어지실 것 같아서요. 경숙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고마워요. 근데 나 돈 없어요. 그 말에 은하는 웃었다. 오늘은 제가 사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줘야 할 땐 도와주는 게 맞잖아요. 잠시 후 은하는 테이블 밑에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내려놓았다. 작은 봉투였다.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한 장과 5,000원짜리 두 장이 들어있었다. 이 근처엔 택시 잡기 힘들어요. 더 더워지기 전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경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뻐근했다. 이건 계획하지 않았던 감정이었다. 뭘 이렇게까지 해줘요. 그녀는 작게 중얼였다. 은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에게 받은 마음이 있어서요.
그걸 계속 이어주고 싶었어요. 그 말이 어째서인지 경숙의 가슴을 세게 두드렸다. 그 아이가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말이 아니라 눈으로, 손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경숙은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다. 스코는 거의 남았고 음료는 다 녹아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감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이 따뜻함이 정말 진짜인지 아니면 연기인지 윤경숙은 아직 단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일어나며 작게 인사했다. 고마웠어요. 정말. 은하는 그 말에도 웃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경숙은 돌아서며 주먹 쥔 손 안에 돈 봉투를 꼭 쥐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아이 대체 어떤 사람이야? 윤경숙은 카페 문을 나선 후에도 한참을 자리에 서 있었다. 햇볕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손에 쥐고 있는 봉투 속 지폐는 이상하리만치 무거웠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택시를 탔다. 기사에게 어디로 가달라는 말도 잠시 망설이다. 집 주소를 불렀다. 그리고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눈을 감았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그날따라 더 어지러워 보였다. 수십 년을 사람을 보고 계산하고 판단하며 살아왔는데 단 한 사람, 그 평범한 여자 하나가 그녀의 모든 기준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 아이가 그런 사람이었나? 윤경숙은 마음속에서 질문을 뱅뱅 돌렸다. 음료 한 잔, 빵 하나 그리고 택시비. 그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특히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더더욱. 내가 그렇게 나약해졌나? 저 정도 친절에도 흔들리는 내가 한심한 건가? 스스로를 질책하면서도 이상하게 그 아이의 미소는 계속 떠올랐다. 어색하지 않았고 억지스럽지도 않았다. 심지어 손끝까지 조심스러웠다. 음료를 내려놓을 때의 움직임, 스콘을 올려둘 때의 시선, 그 모든 것이 진심 같았다. 집에 도착한 윤경숙은 조용히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붉게 달아오른 볼, 바람막이 속 땀에 젖은 셔츠 자락. 자신이 이 나이에 이런 실험을 했다는 사실에 쓴웃음이 났다. 저녁 무렵 민준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섰다. 경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고 민준은 평소처럼 인사 후 곧장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 순간 그녀가 입을 열었다. 너 오늘은 안 나가니? 민준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네. 오늘은 은하 씨도 늦게 끝나서요. 은하. 이름이 입에 머무는 순간 이상하게 입술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인 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 아이 어때? 민주는 멈칫하며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그렇게까지 말할 만큼 그 아이 정말 좋은 사람이니? 그 질문에 민주는 잠시 눈을 깜빡이며 어색하게 웃었다. 왜 그러세요? 엄마는 그런 거 잘 믿지도 않으시잖아요. 경숙은 대답 대신 TV를 껐다. 그리고 민준을 바라보며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건 없어? 민준의 얼굴에 짧은 당황이 스쳤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말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누구나 힘든 사정은 있겠죠. 그걸 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말에 윤경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민준은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다. 그건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따지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편에서 이상한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 아이에게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는, 더 알게 되고 싶다는 감정. 그날 밤 경숙은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수첩을 꺼냈다. 오래된 주소록엔 민준의 대학 시절 친구들, 교수들, 그리고 몇몇 사회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눌렀다. 유정 씨. 민준이 요즘 어떤가요? 혹시 걱정할 일은 없는지요? 그녀는 엄마로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인간 윤경숙으로서 누군가를 파고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은 너무도 절묘하게 다음 날 찾아올 또 다른 오해를 예고하고 있었다. 이틀 뒤 윤경숙은 늘 그렇듯 오전 10시에 집무실에 도착했다.
비서팀은 이미 자료를 정리해 놓았고 차가운 아이스커피가 책상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커피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회계팀에서 올라온 보고서에 눈길이 멈춘 순간 그녀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출금 내역 5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수신계좌 강은하. 송금자 김민준. 서류를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분명했다. 민준이 자신의 아들이 자신 몰래 회사 계좌에서 총 2억 원을 인출해 강은하에게 송금한 것이다. 한 번에가 아니었다. 며칠에 걸쳐 나눠서 조심스럽게 감추듯. 심장은 속도를 잃은 듯했고 눈앞은 서서히 붉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비서실장 불러요. 지금 당장. 문이 닫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이 호출을 받고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녀는 단 한마디도 없이 책상을 가리켰다. 민준은 보고서를 한눈에 읽었다. 그리고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이게 뭐니?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그 속엔 분노가 묻어 있었다. 왜 그 여자한테 2억 원이나 줬니? 내가 그 아이 착하다고 인정해주길 바란 건 알겠는데 이건 뭐니, 민준아? 결국 다 돈이었니?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숙은 기다렸다. 말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아들은 침묵했고 그 침묵이 윤경숙을 더욱 자극했다. 너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런 돈을 왜 보낸 거야? 그제야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동자 속에는 무엇인가 억눌린 것이 있었다. 엄마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래서 2억 원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돈으로 감동시키고 돈으로 상황을 덮으라고. 이게 내 방식이야? 그건 아니에요. 민주는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엄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지 않으려 해요. 그 사람이 가진 따뜻함도 버티며 살아온 고단함도 그저 가진 게 없다는 이유 하나로 판단하시잖아요. 그 말에 경숙의 안색이 굳어졌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는 너를 위해서. 그건 엄마의 방식일 뿐이에요. 민주는 말을 끊지 않고 이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송금한 건 부탁받은 게 아니에요. 은하 씨는 아직도 몰라요. 제가 그렇게 큰 돈을 보낸 것도. 뭐라고? 경숙은 눈을 크게 떴다. 그 사람 어머니가 병원비가 부족해서 수술을 못 받고 계셨습니다. 제가 알게 된 날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은하 씨는 끝까지 거절할 거라 알기에 몰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제 사비로 갚을 겁니다. 그 순간 윤경숙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분명 뭔가가 부러지는 듯한 감각이었고 동시에 쓸쓸한 울림이었다. 아들의 눈빛엔 거짓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믿고 싶지 않았다. 믿는 순간 지금껏 쌓아온 모든 방어벽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여자 정말 내 인생에 그럴 자격 있는 사람이니? 민주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그 사람이 있기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 말은 칼처럼 박혔다. 경숙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믿고 싶었던 신념,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자존심, 그 모든 것이 지금 눈앞의 따뜻함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에게 물었다. 정말 저 아이가 진심일까? 오후 4시. 강은하는 은행 어플을 열었다가 화면을 바라본 채 몇 분간 움직이지 못했다. 거의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평소 몇만 원 단위로 움직이던 계좌에 입금 5천만 원, 입금 1억 원, 입금 5천만 원. 3번에 걸친 송금. 총 2억 원이라는 금액이 고스란히 자신의 이름으로 들어와 있었다. 누구의 짓인지 생각할 것도 없었다. 김민준. 그였다. 그 사람밖에 없었다. 은하는 급히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몇 번이고 통화를 시도하다 지쳐 카페 뒤편 작은 휴게 공간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핸드폰 화면을 꼭 쥔 채 입술을 물었다. 분명히 말했었다. 돈 이야기 하지 말자고. 자신은 그 어떤 후원이나 동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고마우니
그 이상은 아니라고.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는 이미 마음을 정한 눈빛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장도 아닌 평범한 블라우스에 조심스레 몸을 감춘 그녀는 윤 회장의 집 주소를 손에 들고 택시에 올랐다. 도착한 대저택 앞에서 경비가 의심스런 눈빛을 보냈지만 그녀는 정중하게 말했다. 윤경숙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시죠? 몇 차례 확인 절차를 거쳐 대문이 열렸고 은하는 이 집에 들어서는 첫걸음을 조심스럽게 디뎠다. 거실은 조용했고 바닥은 사람의 기척조차 미끄러질 만큼 광이 났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윤경숙이 나타났다. 그녀는 단정한 셔츠를 입고 약간의 냉기를 품은 눈으로 은하를 바라봤다. 이 아침에 무슨 일이지요? 은하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입금된 전액과 동일한 금액이 적힌 수표 봉투가 있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돈 받을 자격 없습니다. 경숙은 미간을 좁히며 다가와 수표를 내려다봤다. 이걸 왜 가져왔지요? 민준 씨가 저 몰래 어머니 병원비로 보내신 거 알아요. 근데 저는 그런 도움 원하지 않았어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요.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민준 씨가 제게 베푼 건 마음이고 배려지. 이런 식의 돈은 아니에요. 전 그분과 함께 있고 싶지, 기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경숙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말끝마다 고개를 숙이던 그 아이가 이 순간만큼은 어딘가 자존감으로 단단히 둘러싸인 듯했다. 어머님, 저를 못 믿으시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민준 씨를 위한 선택이었다면 이 돈은 저에게도 무거운 짐이에요. 경숙은 조용히 수표 봉투를 들어 손에 올렸다. 그리고 물었다. 그럼 내 어머니는? 수술을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던데. 그 말에 은하는 조용히 눈을 떨궜다. 그리고 작게, 그러나 명확하게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볼 거예요. 끝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정말 마지막이 되면 부탁드릴지도 모르죠. 경숙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건 실망도 비웃음도 아닌 묘한 감정이었다. 그 아이 참 이상하네요. 받을 줄도 모르고 의심도 안 하고. 살면서 그런 식으로 버틸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은하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렇게밖에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한마디는 경숙이 만든 벽에 아주 조용히 금을 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고 햇살이 거실 바닥에 부서지고 있었다. 은하는 더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당당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실례했습니다. 그녀가 현관을 나선 뒤에도 경숙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테이블 위,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않은 수표 봉투만이 그녀의 마음을 대변하듯 묵직하게 남아 있었다. 윤경숙은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일정은 비서에게 맡기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식사도 운동도 모두 거절한 채. 낮에는 책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 밤에는 고요한 어둠 속에서 오래전 생각을 곱씹었다. 강은하. 그 아이의 이름이 마음속에 자꾸 맴돌았다. 그날 아침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에 수표를 쥐고 있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다. 받을 줄도 모르고 의심도 안 하고 자신이 했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분명 비아냥의 뉘앙스로 던진 말이었지만 그 안엔 묘하게 부러운 감정도 섞여 있었음을 그녀는 부정할 수 없었다. 살아오면서 줄곧 받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고 주는 것엔 조건을 붙여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왔다. 그게 사람과 세상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여겼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아니었다. 고작 26.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사회적 지위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오히려 윤경숙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을 갖고 있었다. 진심. 진심이라는 건 결국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그제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의 소파에 앉아 서랍 속에서 꺼낸 작은 도시락통을 천천히 열어보았다. 며칠 전 은하가 건넸던 감사의 도시락이었다.
아직 손도 대지 못한 그 도시락. 랩을 벗기자 반찬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계란말이, 불고기, 멸치볶음, 그리고 직접 담근 듯한 무생채.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스러웠다. 젓가락을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윤경숙은 조용히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다. 짠맛도 단맛도 강하지 않았다. 딱 집밥 맛이었다. 이 아이는 우리 민준이한테 어떤 의미였을까? 그녀는 민준이 어린 시절 혼자 밥을 먹던 모습이 떠올랐다. 자신은 늘 바빴고 아이는 혼자 컵라면에 물을 붓고 있었다. 그런 아이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하다고 말했을 때 그게 어떤 감정이었을까? 그 무게를 이제서야 조금 느끼게 된 것 같았다. 그날 밤 윤경숙은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다. 오래전 사용하던 정갈한 편지지에 삐걱대는 마음을 글로 적기 시작했다. 은하 씨, 그날 준 도시락 잘 받았습니다. 맛도 마음도 제게는 낯설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 삶이 그 따뜻함을 두려워했던 것 같네요. 쓰다 말고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내가 틀렸어. 그 말 한마디를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윤경숙은 조용히 준비를 마치고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어제 갔던 그 병원 거기 다시 가봅시다. 병실은 조용했다. 은하의 어머니는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 있었고 곁엔 은하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윤경숙을 본 은하는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경숙은 작게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그냥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천천히 병상으로 다가가 은하의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참 고우시네요. 아드님이 아니 따님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 말에 은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깊이 숙였을 뿐이다. 병원 밖을 나선 뒤 윤경숙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이 만든 높은 벽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문 하나가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아주 조심스럽게 피어나고 있었다. 그날 아침 윤경숙은 평소보다 천천히 그러나 단정하게 옷을 골랐다. 진한 색조의 정장을 뒤로 미루고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회색 스커트를 꺼내 입었다. 화장은 평소보다 연하게, 머리도 자연스럽게 넘겼다. 오늘만큼은 회장이 아니라 엄마로서 사람을 마주하고 싶었다. 식탁에는 정갈하게 상이 차려져 있었다. 직접 만든 건 아니었지만 몇 가지 반찬은 특별히 셰프에게 따로 부탁해 자극적이지 않게 집밥처럼 준비해달라고 요청해뒀다. 민주는 다소 긴장한 얼굴로 식탁 옆을 서성이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그에게도 그녀에게도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다. 엄마,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은하 씨 긴장 많이 했어요. 그 말에 윤경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긴장돼. 처음이잖니. 누구한테 이렇게 진심을 내보이는 게. 그 말을 듣고 민준이 놀란 듯 어머니를 바라봤다. 하지만 경숙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초인종이 울린 건 그 직후였다. 민준이 문을 열자 은하가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고 손에는 조그마한 봉투와 정성스럽게 포장된 수제청 병 하나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늦지 않았죠?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단정하고 정직했다. 윤경숙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그녀를 바라봤다. 잠시의 침묵이 흐르고 마침내 말문이 열렸다. 어서 와요. 오늘은 손님 말고 우리 가족으로 와줬으면 해요. 은하는 놀란 듯 입술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는 조심스러웠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윤경숙은 은하가 내민 수제청 병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런 건 또 언제 준비했어요? 어머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카페에서 제일 먼저 만든 청이에요. 민준 씨가 처음 맛보고 맛있다고 했던 거라서요. 경숙은 그 병을 들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래요. 앞으로 종종 부탁할게요. 내 입맛엔 이게 딱일지도 모르겠네요. 민주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가슴속 깊은 곳이 부드럽게 풀려나가는 기분이었다. 식사가 끝난 뒤 은하는 조심스레 말했다. 사실 오늘 오기까지 많이 망설였어요. 괜히 부담드리는 건 아닐까, 민준 씨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말에 윤경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나도 망설였어요. 처음부터 널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그릇이 그렇게 넓은 사람이 아닌 걸 알기에.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내가 몰랐던 걸 내 아들은 먼저 본 거더군요. 은하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감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오는 안도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그 말에 윤경숙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동안의 오해나 벽은 천천히 없애도 좋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사람으로, 같은 이름을 공유하게 될 가족으로 솔직해졌으면 해요. 은하는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말없이 그 두 여자의 사이에 앉아 그저 담담히 그 풍경을 눈에 담았다. 창밖엔 늦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고 한동안 닫혀있던 이 집의 식탁은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그날 이후 윤경숙은 더 이상 그 여자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를 이름으로 불렀고 가끔은 도시락에 반찬을 곁들여 보내주기도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잔의 음료로 시작된 인연은 한 그릇의 밥상 위에서 진심으로 이어졌다.